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너무 황당한 사연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시아버지의 행동과 그대로 따라하는 남편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사기 결혼과 같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있고 나서야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숨겨왔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시댁에서 잠을 자고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반강제적으로 저희를 못 자고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저희 왔다고 신난다고 반주를 하시길래 저희 때문에 기분 좋으셔서 드신 줄로만 알았는데 늘상 하시는 일상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게 점심때 한잔하시고 주무시러 방에 들어가시면 어머님은 아버님이 깨시기 전에 저희를 서둘러 보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고 그땐 집에 일찍 와서 좋았던 것만 생각했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면 시댁에서 자고 오는 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변비까지 겪는 친구를 봤는데 저는 한 번도 자고 오지 않고 당일치기로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아버님은 술을 드시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갑자기 돌변을 해서 어머님을 때리신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희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그때 아버님이 일어나셨는지 아버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어머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놀라서 볼일도 채 못 본 상태에서 마무리도 못하고 서둘러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님 욕하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지 깨지는 소리도 나고 아주 난리가 아니더군요. 남편이 아버님을 말리는지 남편이 욕을 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쌍욕을 날리고 어머님은 우시고 아버님은 혀가 꼬여 마찬가지로 쌍욕을 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안에서 문을 잠근 상태로 숨어 있다시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화장실이 급했는지 갑자기 화장실 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잠겨있는 걸 알고 문을 발로 여러 번 찼어요. 놀란 저는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밖에서 어머님이 큰 소리로 안 돼, 문 열지 말고 그냥 안에 있어! 하시더군요. 밖에선 아버님이 똥마려 누구야 빨리 안 나와!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큰 소리로 안 돼, 열지 마! 했습니다. 저는 안에서 숨죽여 그냥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쌍욕을 날리더니 누구야? 아이씨, 똥 싸버렸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명산아, 똥 치워라. 너 때문에 바지에 똥 쌌다. 안에서 듣고 있는데 제가 알던 아버님이 맞나 싶었습니다. 화장실 안에 있는데 고약한 냄새가 스물스물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아무래도 아버님 똥을 화장실 문 앞에서 치우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더 나갈 수가 없는 저는 변기 커버를 닫고 한참을 그 위에 앉아있으니까 밖에서 남편이 이제 문 열어도 돼 하더군요. 문을 여는 순간 토가 나올 뻔했네요. 아버님이 토까지 해서 집안은 똥냄새에 토냄새까지 아주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빨리 가라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그렇게 하고 다시 잠이 들었던 모양인 듯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 어머니 손에 떠밀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깨어난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저를 안으신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남편도 어머님도 아버님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겨우 떼어내자마자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떼어낸 아버님이 저를 기억 못하는지 저를 보고 저 여자 누구냐? 이쁘게 생겼네. 이리 와봐. 하면서 저를 보고 인기를 날렸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혐오스러운지 자식이 결혼한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며느리도 못 알아보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저한테 달려들려는 시아버지를 남편이 잡아서 바닥에 내팽개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이씨 그만 좀 하라고. 술 먹었으면 곱게 처먹던지. 이 새끼가 자식이란 놈이 애비 잡네. 하면서 아들 멱살을 잡으려고 허공을 휘젓더군요. 이젠 내가 어릴 때 내가 아니야. 제발 정신 차려. 어릴 땐 힘없어 맞았지만 이젠 아니라고. 계속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또다시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아버지 멱살과 함께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저는 순간 뭘 봤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고주망태가 되었다고 하지만 부모를 주먹으로 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황한 저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 그러니까 서둘러 가라고 했지. 왜 똥을 싸가지고 되려 똥 싼 저를 혼내시더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일찍 갔으면 이놈이 지 아버지 팰 일은 없었잖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방 안에서 자기 아버지를 개패듯이 패는지 아버님이 고함을 지르자 시어머니 안방으로 달려가면서 저한테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라! 하더군요.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이대로 못 가겠는 거예요. 따지려 하는데 남편이 손에 피가 묻은 상태로 나오더니 제 손을 잡아 끌어서 얼떨결에 나왔네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서 제가 먼저 물어보니 시아버지 알코올 중독이고 그동안 저한테 숨기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술을 약간 먹은 상태일 때 약속을 잡아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일 술 드시는데 잠깐 그나마 깨어 계신 아침에 반주 한두 잔 할 때 저를 부른 거죠. 그날도 식사하시는데 계속 술만 드셔서 식사를 챙겨드렸더니 아버님이 당신은 밥은 별로고 술을 달라고 해서 식사 먼저 하시라고 했더니 그땐 저를 기억하는지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그런 상태인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날은 아버님이 졸립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조용하게 하려고 저 모르게 어머님이 술을 안으로 들여다주고 잔다고 한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소름도 돋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버님이 저 정도면 병원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해봤지. 그때뿐이야. 그러면 나올 때까지 거기 두셔야지. 몰라. 엄마가 아버지 얼마 못 살지도 모른다고 그냥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도 이해가 안 됐어요. 들어보니 어머님은 아버님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겁니다. 바람을 펴서 같이 살면서 남편을 낳았고 사랑해서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사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만 계속 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은 끝까지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과 저희는 같이 식사하며 얼굴 보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시댁에 어머님 생신 때문에 밥을 어렵게 먹기로 했는데 그날은 아예 아버님이 저를 몰라봐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저한테 들키고 나서는 어머님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넘기시더군요. 아버님이 저를 뒤에서 안으면서 제 가슴을 만진 겁니다. 순간 놀란 저는 아버님 뺨을 쳐버렸고 어머님 제 행동에 발끈해서 저한테 되려 뭐라 하셔서 이번엔 시어머니께 달려들어 대판 싸우고 그날도 밥 먹다가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번 그런 일을 겪게 되니 왜 남편이 아버님을 그렇게 때렸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술만 드시면 저를 술집 여자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바람 엄청 피우고 술집도 엄청나게 들락거렸다고 들었는데 술 취하니까 그때로 돌아가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예 아버님을 한동안 못 봤는데 생신 때라 어쩔 수 없이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버님 동생인 고모님 아들이 늦은 장가를 가서 인사를 시킬 겸 겸사겸사 오신다고 해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아버님은 술이 깨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벌컥벌컥 들이키더군요. 어머님도 그날은 지쳤는지 아버님 생신이라고 그래 처먹어라. 네 먹고 싶은 대로 처먹고 뒤져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려도 계속 먹으니까 그냥 더 버렸는데 결국 그 사단이 난 거죠. 또다시 이런 일이 전보다 더하게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땐 아버님이 저에게 입맞춤을 하는 바람에 또다시 제가 아버님의 뺨을 쳐버리게 되었네요. 너무 더럽고 치욕스러웠어요. 친척분들도 있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말 가관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계신 모든 분들 대려 저를 욕하시고 제가 아버님 뺨을 때린 걸 이해하지 못하시더군요. 어머님 제 머리채 잡아 뜯을 기세였어요. 간신히 남편이 욕을 하며 시어머니를 말렸죠. 그런데 시아버지 뺨을 때린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또 있었는데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한 고모님 며느리였습니다. 다들 그 일이 있고서야 결국 다 이해하더군요. 어머님도 그땐 어떠한 말도 못하더군요.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해서 남편이 잡아 끌어 의자에 앉혀놨는데 하필 고모님 며느리가 있는 옆에 아버님을 앉혀놓은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옆에서 당한 겁니다.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아버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설마 누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남편은 아버님을 앉혀놓고 물을 가지러 간 사이 놀라서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고모님 며느리에게 갑자기 기습뽀뽀와 함께 안아버린 거예요. 아버님이 그런 실수를 그날 저와 고모님 며느리에게 한 겁니다. 결혼하고 인사 겸 왔다가 봉변을 당한 거죠. 그제서야 고모님 아들은 아내가 그런 일을 겪자 한 걸음에 달려와 아버님을 발로 차고 주먹을 날렸어요. 만취가 되신 아버님은 비틀거리다 쓰러지시고 고모님도 당신 며느리가 그런 수모를 당하자 그때서야 오빠 욕을 하면서 아들 내외 데리고 바로 자리를 뜨셨어요. 칠순잔치를 하지 않고 조촐하게 한 생신잔치는 완전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충 마무리하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술 한잔하고 있더군요. 원래 술 먹는 것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날 술을 먹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님한테 입맞춤 당한 것을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다가왔을 때 피하지 못했냐고 제 탓을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남편은 홧김에 술을 한 잔도 안 하던 사람이 소주 한 병을 다 마신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하더군요. 역시 유전자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아니면 보고 자란 것이 그래서일까요? 미친 새끼가 닮을 게 없었는지 그런 개망나니 짓 하는 것을 따라 하더군요. 갑자기 저보고 더럽다고 나가라고 이젠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면서 쌍욕과 함께 손찌검을 하려 하더군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돌변하는 시아버지 그 모습을 꼭 닮은 남편 새끼 아주 반죽여 넣고 그 집에서 나와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운동을 못하거나 남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술에 이미 떡이 되어 비틀거리니까 손봐주는 거 일도 아니더군요. 시어머니 저한테 남편이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해서는 어떻게 술 취한 당신 아들을 반죽여 놨냐면서 따지고 들더군요. 그러면서 당신은 다 감당하고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참고 살아야지 이딴 행동을 했다고 소리소리 지르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참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못 산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저보고 너무한다고 하더군요. 자기 새끼만 생각하고 저보고 정신 나간 시아버지 이해하고 또라이의 남편도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자기 딸이어도 저한테 이렇게 말할까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아버지 이상한 행동 저한테 들키고 나니까 아주 당연하듯이 생각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자기 모습 보여줬으니 이제부터 시아버지 모습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이 늘 그랬듯이 두 남자 다 감당하고 사세요. 저는 어머니처럼 떠안고 못 살아요. 이 좋은 세상에 왜 맞고 사세요? 그리고 변태 행동하는 아버님을 지금 저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절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아들도 더 이상 다른 여자들 피해주지 말고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버님은 완전 정신병원이 답이네요.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은 애까지 낳았다면 어쩔 뻔했나 싶더군요. 정말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그 사람과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합의 이혼 안 한다고 해서 저도 나름 지인의 힘을 빌려서 식당에서 있었던 일 CCTV 동원해서 길게 가도 되니까 성추행범으로 넣어버리겠다고 했더니 친정 부모님께 알린 겁니다. 걱정하실까봐 소리 없이 끝내려고 했는데 이놈이 친정에 알려서 오히려 긴 싸움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더 순조롭게 이혼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엄마가 울고불고 하니까 남편놈이 그래도 개같이 군 아버지도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간방 갈까봐 이혼해주더군요. 다 끝나서 홀가분하고 다 좋은데 기분이 너무 더럽고 찜찜한 것은 시아버지의 그 입맞춤 때문에 평생 이 더러운 기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한 행동이라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행동인데 어느 누가 방어를 했을까요? 그걸 제 탓으로 돌리는 남편 새끼 끝장내고 나니 그건 속이 후련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전 다른 이의 사연을 보면서 세상에 어쩜 그럴 수 있지 하고 놀라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다른 이들의 속마음을 이제는 100% 이해하겠더군요. 일단 결혼 전 전혀 시월들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님이 노후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재산 관리를 잘 해두셔서 아버님이 안 계셔도 어머님과 아들이랑 둘이서 잘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어머님 돈 쓰는 것도 화끈하셨어요. 저는 잘 살지도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략이 몸에 밴 환경에서 자라서 솔직히 두 사람의 사치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셋이서 만나는 날엔 늘 어머님이 밥도 사주시고 백화점에서 고급진 옷도 사주셨어요. 제가 12개월 할부를 해야 살 수 있는 옷이며 가방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사주셨어요. 그땐 감사하게 받으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사람이 받기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 있었는데 유독 한 달 전부터 자꾸 백화점을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머님이 정말 입이 똑 벌어지는 옷을 자꾸 보시면서 이쁘지 않냐고 하면서 나 저거 사달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생신 때 받고 싶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방문해 금액을 따로 알아보니 입이 떡 벌어져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금액인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소소하게 때론 값이 나간 물건을 해주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에게 엄청난 금액의 옷을 원했던 거예요. 저는 절대로 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선에서 선물을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리고 늘 받기만 하기 그래서 한 번은 저도 나름 무리를 해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고급진 식당에서 식사 대접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생신이 돌아와서 저는 나름대로 생신 때 제 성의껏 모아둔 돈으로 조금은 무리를 해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모아둔 돈으론 택도 없어서 카드도 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선물을 받자마자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으시고는 좋아하시는 내색 전혀 비치지 않고 약간은 실망한 것 같은 내색을 보이셨어요. 어머님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아서 같이 있는 동안 기분이 내내 별로였습니다.
워낙 눈이 높으신 거 알고 있고 싼 거나 신상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지만 사람 면전에 두고 바로 하신 행동이 내심 상처도 되고 신경이 쓰였어요. 그때 어머님이 제 선물을 받자마자 한 행동은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제가 선물을 드렸더니 고맙다. 근데 뭐야? 궁금하네. 처음엔 제가 그 비싼 옷을 선물을 못할 걸 알고 있었는지 포기는 하고 계신 것 같고 나름 기대를 하신 것 같긴 했어요. 최대한 고민하고 준비한 저의 마음인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백화점에서 사면 뭐 다 좋지 않겠니? 백화점 거는 맞는데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선물을 보시더니 뭐야 신상 명품인 줄 알고 기대했다. 허기야 선미는 그런 거 나한테 못 해주지? 하는데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저 어머님 선물해드린 거 명품은 아니어도 정말 비싼 거 해드렸거든요. 서로 사는 환경이 달라서 그럴까요? 저는 물건 사거나 부모님 생신 선물도 백화점까지 가지 않고 제 거는 인터넷으로 사거나 시장에서 삽니다. 부모님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입하는데 예비 시어머니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 선물을 해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제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 돌려드리는 거 마땅하기에 할부까지 해서 선물해드렸는데 어머님은 엄청난 물건을 바라고 계셨더라고요. 한마디로 비싼 옷은 못 받아도 저한테 선물해준 거 다 팔아서 그만큼 그대로 받은 거 플러스 2배로 받길 원하신 것 같았어요. 옆에서 빤히 지켜보고 있던 예비 남편이 눈치를 채고 분위기를 바꾸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찜찜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는 동안 어머니 생신 한 번 치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편과 싸우고 그만하자고 했더니 어떻게 자기 엄마를 설득했는지 생일 선물은 최고급 선물을 바라시더니만 이상하게 결혼식만은 어머님이 저희 형편 생각해서 예단이며 이것저것 하지 못하게 해서 결혼을 부담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내내 저의 흠이 되고 시집살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이 꼭 없을 때 예단 얘기에 결혼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사는 내내 그 소리를 들었네요.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겪은 얘기를 해볼게요. 저의 시집살이는 결혼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자상하고 부드럽게 자주 웃어주시던 시어머니가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신혼집은 혼자 계실 어머님을 생각해서 합가를 할까 했는데 합가를 하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사치로 길들여진 두 사람은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친 말과 행동으로 갑자기 반해서 알아보니 어머님이 저희 신혼여행 가고 결혼식에 온 친구를 만나면서 친구 소개로 투자를 했던 모양입니다. 땅에 거액의 돈을 투자했는데 세상에 그 땅이 죽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 걸 사시려면 직접 가셔서 사전 답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친구 말만 듣고 투자를 한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친구와 법적 싸움까지 가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 안 하고 남의 탓만 계속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돈 아껴서 쓰셨으면 해서 제가 나서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제는 사정이 안 좋아졌으니까 생활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것은 어때요? 제가 이런 말을 겁없이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하느냐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머님의 생활을 들으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머님이 제 말에 발끈하시더니 네가 내가 돈 쓰는데 보태준 적 있냐? 시집 올 때도 해온 게 뭐가 있어? 그 흔한 이불 하나 해왔니? 아니면 내 가방이라도 좋은 거 사줘봤니? 어머님이 이런 얘기로 한번 입을 여시면 기본은 1시간 이상을 말하십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같은 말을 20분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의 핵심은 예단 안 한 것과 남편과 사귈 때 생일 선물 얘기입니다. 생일 선물로 신상 명품 옷은 아니어도 신상 명품 가방이라도 받고 싶으셨는데 신상이 아닌 가방을 받으셔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군요. 신상은 아니어도 명품이었거든요. 저 받은 게 있어서 할부를 겁나 해서 샀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어머님 저는 그때 제 월급으론 절대로 그 비싼 가방 사드릴 능력이 안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한 게 있는데 받기만 하고 넌 어떻게 받는 것만 좋아하니? 받았으면 그 이상은 줘야지. 내가 어른인데. 어머니 그럼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 비싼 가방과 옷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백화점 문턱이 닳도록 데리고 다녔어요? 내가 내 아들 줬으면 그만큼 대가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이 물건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런 분인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제 알았으면 앞으로 나한테 쓰레기 같은 선물 하지 말아라. 쓰레기란 말에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성의를 무시하고 그리고 신상이 아니다고 쓰레기라고 하는 말에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그날 시어머니랑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갑자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빼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 집도 시어머니가 박박 우겨서 고급 아파트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 집 얻으면서 제 돈도 보태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코 묻은 돈 어디다 보태려고 하니? 그거 보태놓고 나중에 집 사는데 보탰다고 하려고? 그런 돈은 그냥 너 써라 하셨거든요. 그때도 정말 기분 더러웠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참고 결혼을 진행했는데 그게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의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주변에서는 저를 무척 부러워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구했으니 그럴만도 하죠. 제 속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상처가 나고 지쳐가더군요. 남편이란 놈도 처음에는 제 편에 서서 어머님을 차단해줬는데 이 사람도 사치가 몸에 밴 사람이라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와 비슷해져 가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놈하고 어머님이 저랑 상의도 없이 진짜 집을 빼버린 겁니다. 결혼하고 남편놈도 일을 잘 다니더만 사업한다고 바람이 들어서 자꾸 돈도 냈는데 시어머니 집 팔라는 말에 바로 집 팔고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인간이라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전은커녕 오히려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계속 사치를 하다 보니 그나마 가지고 계신 돈 다 떨어지니까 사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셨던 거예요. 하루는 몸이 안 좋아 출근을 오후 출근하겠다고 쉬고 있었는데 올 사람이 없는데 밖이 시끄러워서 보니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집도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몇 달 사이에 방 한 칸 있는 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제 월급 무시하던 시어머니 남편, 제 월급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시어머니 코 묻은 돈이라고 무시하더니 저한테 손 내밀더군요. 두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끝까지 책임지려고 가진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끝까지 갈 자신이 없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나서 삼겹살 구워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기를 보니까 최고급 소고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돈이 어디 있어서 고기를 산 거예요? 친구가 예전에 빌려간 돈 줘서 내가 사왔다. 어머니 그러면 그런 돈 아껴두셨다. 정말 필요할 때 쓰셔야죠. 너 먹는 거 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라. 네가 번다고 지금 유세냐? 이 사람도 지금 놀고 있고 저 혼자 벌어먹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만해라. 고기만 떨어진다. 정말 애도 아니고 깝깝했어요. 이왕 사오신 거 드시고 다음에 이러지 마세요. 했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탁 하고 던지시더니 넌 내가 이러고 산다고 무시하냐? 그게 아니고 지금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한데 이러시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러지 않게 하려면 일주일에 주말만 알바하는 아들 나가서 돈 벌려고 하세요. 집에서 저렇게 먹고 자고 놀고 있는 아들 안 보이세요? 아들 얘기 나오니까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군요. 사실 방 하나 있는 것도 본인만 쓰신다고 해서 양보해드리고 살고 있는데 모든 게 지쳐가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제가 끝을 내 일이 생겨서 그들과 끝내는 걸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친구분이란 사람한테 받았다는 돈이 받은 게 아니고 3천만 원이란 돈을 빌려서 쓰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이 외출을 한 사이에 친구분이 오셔서 그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빌린 돈으로 저 모르게 틈틈이 사치를 하고 계셨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서 그날 자고 있는 남편놈한테 찜통에 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자고 있는 남편놈한테 부어버렸어요. 친구분이라는 분이 계셔서 다행히 폭력은 없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남편놈도 할 말이 없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이 방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셔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방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옷이며 가방 등 저모르게 숨겨두었던 것들을 다 쓸어 모아 그것을 다 팔아서 밀린 월세도 내고 했어요. 원래는 어머님 친구분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셔서 그럼 집으로 가겠다고 문자를 하고 집으로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물건 다 처분하고 어머님 짐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빌린 그 돈도 어머님이 꽁꽁 숨겨둔 고가의 명품 몇 개 있어서 일단 그거 팔아서 그 친구분 돈 일부 갚았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한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 잡겠다고 한 거 대신 제가 잡았네요. 저 경찰이 되기 위해 단증 까나온 거 많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도 시어머니도
깡마른 저의 외모만 보고 전혀 모르고 있던 터라 저를 만만하게 봤던지 겁도 없이 몸으로 덤벼서 남편 발차기로 날려버렸네요. 친정아버지 나중에 이혼 얘기 나올 때 제가 힘들게 산 모든 사실 알고 남편 눈 멱살 잡길래 그 손 놓으시라고 하고 제가 제 손에서 깔끔하게 손봐줬네요. 그런데 남편 놈 끝까지 이혼 거부해서 아버지가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서 도장 찍게 했습니다. 지도 그동안 한 행동이 있어서 그런지 결국엔 도장 찍더군요. 나중에 이혼하고 한참 뒤 친구들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방에서 난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잘못을 내서 사장님한테 혼나고 있는 듯 싶었어요. 자꾸 주방으로 눈이 갔는데 시어머니 밖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 얼른 뒤따라가 보니 담배를 피우시는 겁니다. 워낙 곱상하게 생기신 얼굴은 몰라보게 늙으시고 담배 냄새도 못 맡는 분이신데 피고 있더군요. 뒤돌아서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는 바람에 짧게 얘기를 하게 되어서 몇 마디 나눴는데 남편 놈은 이혼하고 그나마 했던 주말 알바도 그만두고 아예 폐인처럼 집에만 있고 어머님이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네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저한테 그때서야 눈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과가 마냥 통쾌하진 않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